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은 장애인이나 결혼 이민자 등 정보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각 지자체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물품 구매가 점차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등 이른바 정보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저마다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임실군은 이달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오픈마켓 활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고객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스마트팜 육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남 논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 열린 공간을 통해 농가 경영관리 프로그램과 농가 회계자료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농업인들은 교육을 통한 홍보, 마케팅 기술 향상으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대전광역시는 21일 평생학습센터에서 지방정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정책에 따라 대전시는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중앙권한의 지방예양 등을 주제별로 자치구를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자치분권 확대의 기초가 되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6년도 말 전국 장애인 고용률은 2.65%밖에 안 됩니다.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북도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오는 11월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개관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오는 11월 전주에서 문을 엽니다. 전북도는 총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등이 들어갈 장소와 건물을 물색해 건물 리모델링과 장비 구축을 거쳐 11월 개관합니다. 맞춤훈련센터는 기업체에서 면접을 본 후 사전 계약을 맺고 직무에 맞는 훈련을 실시해 최종 취업으로 연계해주는 훈련기관입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자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에 다니는 전공과 학생에게 직업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고용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6년도 말 기준 전국 장애인 고용률은 2.65%로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관계자는 처음부터 장애인 고용을 반기는 기업이 없어 꾸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실천하는 장애인 고용기업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의 상향과 인상된 부담금, 훈련센터 준공이 장애인 고용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올해부터 5년간 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2일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민간이 공급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 호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말 7.4%에서 2022년 9%대로 높아져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인 8%를 웃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 단절 등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익산시는 이용객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사업 시행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비를 진행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비 5,5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지난 21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으며 레저와 스포츠가 가장 많았고 쇼핑, 통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는 또 익산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 설치 간격 등 모든 구간이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설치 간격이 미준수된 상태이며 일부 노선 단절과 도로 간 연계성 미흡, 육교와 지하도 경사로 미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에 수립하는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방향은 기존 도로를 정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권 자전거 도로망 위주로 하고 금마, 왕궁, 만경강, 보석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자전거 도로망 구성의 기본 원칙 중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내권과 시외권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먼저 이용기 잠재 수요가 높은 공용터미널에서 원대 사거리, 노동청 사거리에서 삼성동 사무소 사거리 약 3.8km 구간을 우선 사업 시행지로 선정, 실시 설계를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내권 특화 자전거 도로망을 구상해 원도심 자전거 도로망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 역사 탐방로 코스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입니다. 12월의 크리스마스는 들어보셨어도 3월의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시죠? 강원도는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패럴림픽과 함께하는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도에 따르면 한류 스타이자 올림픽과 강원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들이 패럴림픽 현장에서 팬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3월 10일 열리는 장근석과 함께하는 2018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시아 한류붐을 일으킨 주역인 홍보대사 장근석은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에 자신이 직접 구매한 티켓으로 2,018명의 국내외 팬들을 초대해 성공을 응원합니다. 이외에도 13일에 펼쳐지는 고 평창, 위드 이동욱 등 4가지 테마로 진행됩니다. 한편 올해를 첫 시작으로 매년 다른 테마로 진행될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패럴림픽 대회 기간인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워라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여가 및 개인적 성장을 중시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워라밸을 외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열풍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 워라밸 기업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재택근무, 자율 출퇴근제를 포함한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B은행과 C은행은 정시 출퇴근을 위한 PC 오프제로 정해진 근무 시간 이후에는 PC를 꺼 칼퇴근을 유도합니다. 보험업계는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패밀리데이에서부터 한 달 이상의 장기간 휴가 보장, 유연 근무제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 보험사의 경우 전 직원들이 연 1회 이상 주말을 포함한 9일 이상의 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나 보험사는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 임직원에게 2주의 장기 휴가를 지시했으며 다보험사는 휴가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의 업무 시스템 접속을 원천 차단시키는 등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최근 한 커피 전문 브랜드에서는 입사 이후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해 1년에 2번 2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리프레시 제도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 시작합니다. 해외여행 계획 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유입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8명 중 22명이 동남아 여행자인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질본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확인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원스톱으로 취업,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가 총 5곳으로 늘어납니다.
2018년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 운영대학 공모 사업에 광주여자대학교가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여대는 원스톱으로 청년 취업, 창업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1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팀과 서민금융복지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고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교통안전이나 유해환경, 식품안전 등 4개 분야로 나눠 점검할 계획인데요. 먼저 교통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